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와 중화몽 그리고 설국 열차의 미래란 그런 이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 배경 화면은 거의 지라기 공원 비슷한데 사실 지라기 공원이 아니고 설국 열차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국열차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중화몽을 갖고 있는 중국도 이제 설국열차에 갇혀있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 제가 그 설국열차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이제 가지는 이유는 제가 그 설국열차에 보면은 그 뭐라는 앞칸하고 뒷칸이 있잖아요. 앞칸하고 뒷칸이 있는데 그 양극화된 구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요번에 그 기생충이 전 세계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다뤘다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로컬의 어떤 그런 양극화를 잘 표현했지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양극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 바디오나 지금 공산주의적 대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 잘해봤자 뭐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어떤 서유럽 같은 북유럽 같은 그런 방식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어떤 형태가 펼치면 얼마나 좋겠냐 뭐 그런 생각인데 전 세계적으로 서유럽 같은 북유럽 같은 그런 사회민주주의 어떤 사회복지제 제도가 잘 된 그런 세계가 또 펼쳐질 거라는 그런 서사를 사실 기대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말고 설국열차에 갇혀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사실 저는 클래시컬 에틱스라나 그 생태주의에 관심이 많고 그 환경윤리에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쓴 논문 중에서 실제 그 환경윤리나 생태윤리 쪽에 논문이 적지만 다른 쪽 논문이 많지만 사실은 제가 제 삶의 실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 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논문이 아니고 그냥 내 삶으로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랄까 칸트랄까 페스모랄까 그런 어떤 그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그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피트 싱어류의 동물 해방론이나 톰 레건류의 그 동물 권리론 이런 그 작품들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트 싱어가 이제 쾌고 감수의 능력을 가진 동물들도 우리가 도구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래서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또 그 공장식 축색 그 뭐죠 공장식 그 어떤 그 축산제도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랐고 음 그리고 이제 톰 레건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칸트가 이제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다마 능력을 갖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인간만을 또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는데 동물도 사실은 뭐 우리 인간같이 이성하지만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 다만 능력이 하지만 어떤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뭐 그렇다 봤을 때 사실은 그 레건이 말한 것처럼 동물도 우리 삶의 주체로서 목적적 대우로 목적 존재로 우리가 대우해줘야 된다. 단지 수단적 존재로 이제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동의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물을 삶의 주체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면서 좀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나 또 그 뭐 올챙이 또 여러 가지 그 철새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주체로 생각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서식처를 갖다가 이제 마련해 줄 것인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19가 동물들 서식처를 굉장히 많이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요새 뭐 생태지 거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참 오랫동안 그 동물을 돌보면서 정말 그들의 삶을 주체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서식지를 이제 확보해 주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개구리를 돌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서식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어떨 때 물이 모자랄 때는 막 그 한 막 물을 너무 많이 틀고 그래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산시에 또 이렇게 피해를 끼쳐가지고 야단 맞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동물 해방론자 또는 그 동물 권리론자 입장에서 동물을 돌보다가 또 뭐 길고양이라든지 개를 돌보기도 하고 유기견 돌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슈바이츠라든지 또 폴테일러 같은 그런 생명주자처럼 참 이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경외할까, 경이감일까 그런 걸 가지고 뭐 윤리적이라고 미학적으로 빠질 미학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뭐 미학과 윤리적 감정이 이렇게 섞이는 그래 생태적인 어떤 공감 능력이랄까, 생태 감수성이랄까 그런 게 마찬가하면서 자연 아름다움 속에서 행복하기도 하면서 또 식물까지 뭐 돌보고 네, 이런 생명을 돌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그 설국열차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생태가 파괴됐다. 생태가 파괴됐다. 바깥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빙하 시대가 오고 자연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 존재들, 동물이라든지 이런 식물 이런 존재들을 이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좀 레오폴드랄까, 캘리콧이랄까, 롤스톤이랄까 그런 생태주의자들처럼 전체 생태를 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런 시각들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 이론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사실은 이제 설국열차처럼 그 뭐냐 하면은 탈정상과학적 상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GMO라든지 또 지구온난화 또 후쿠시마 방사성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실한 우리 과학적 대체가 안 되면서 굉장히 일반 토마스 마녀는 정상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좀 해결하기 힘든 그런 탈정상과학적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성경차에서도 각국에서 트럼프처럼 이제 그 팔에 기후협약 이런데 탈퇴해가지고 막 자기 국가 이기주의 추구하다 나중에 급하니까 무슨 이상한 약 뿌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 대체에 실패해가지고 결국 이제 지구가 이제 빙하시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차에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내가 설문지에 갇혀 있는데 탈정상과학 상황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GMO라든지 또 지구 온난화라든지 또 이런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후쿠시마 방사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원자 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책임을 지고 이제 뭔가 뭐 해야 한다는데, 사실은 이 뭐 환경윤리학과 생태윤리학 차원에서 어떻게 제가 무슨 그다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철공조차 있다. 철공조차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또 닥친 거예요. 물론 이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아팠는데, 당연히 우리가 메르스 때 아프면서 이제 우리 코로나19에 이제 잘 대처하게 됐는데 그 한면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대처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외상후 성숙이랄까 회복타락성을 가지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마치 이제 이게 한류 같아요. 드라마나 케이팝이 아니고 코리안 어떤 방역이 코리안 웨이브가 코리안 이 방역 한류가
전 세계 굉장히 흐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한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다만 제가 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설문지 안에서 코로나19가 닥쳤는데 탈정상과학적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후쿠시마 뭐 사태라든지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 GMO 같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래에 닥칠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걸 이제 자꾸 간과하기 쉬운데, 근데 코로나19는 이제 갑자기 닥치고 실제 며칠 후에 감염되면은 무증상 이제 전염자는 그걸 이제 전파하게 되고 또 실제 조금 이제 고위험자들은 이제 죽고 중증 환자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확실한 과학, 탈정상 과학 위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급하게 대내 변형계에 뭐 이렇게 공포를 주니까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대응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또는 이제 GMO라는 이런 문제들 탈정상 상황에서 우리의 위험을 주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나노 과학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제 대응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이제 좀 더 자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대응을 해 갈 그런 문제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설국열차 안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보면 좀 중국을 보면은 참 중국이 참 좀 더 심각하게 설국열차 안에 갇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번에 그 중국이 코로나19 대처를 보면서 중국의 과학이 그 우리 설국열차의 윌포드 같은 그런 독재자이면서 과학자인데 그 독재자의 어떤 그 감시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역량이 발달하고 있지만 뭐냐 마치 그 중국의 과학이 일종의 도구적 이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도르나 호르카이무가 말하는 그런 도구적 이성이 돼가지고 마치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뭐냐면은 이제 파시즘적인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체계의 과학기술의 도구적 이성과 도구적 합리성으로 부역하고 복역했던 것처럼 중국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그 윌포드 체제, 설국열 체제에 부역한 도구적 이성의 성격이 있고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어떤 어떤 그 도덕적 실천의 이성이 많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버마스가 인간의 이제 이성의 발달에 있어 인지적 기술적 이성의 발달보다는 도덕적 실천적인 이성의 발달이 좀 늦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뭐 예컨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중국의 정보윤리라든지 미디어를 보면은 그 굉장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랄까 이런 것들 또 정보 디지털 인권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윤리나 미디어윤리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생명윤리라든지 연구윤리 이런 쪽도 보면은 2018년에 후젠 쿠이 교수라든지 또 이번에 뭐 실험실안에서 막 연구원들을 막 또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이런 게 하시 봤을 때 참 중국의 여러 가지 연구이라든지 생명 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 그래서 이제 중국이 도구적 인지 기술은 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도구 실전적 이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중국의 그 도구적 그 인지 이성이 일종의 도구적 그 합리성 그 이 또 도구적 이성이 돼 가지고 저 설국열차의 그 어떤 독재 시스템을 그 이렇게 뒷받침해 주듯이 그렇게 이제 부역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뭔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바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과학기술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뭔가 중국이
중화몽을 이룰 수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리오타르라는 우리 이제 포스트모던 철학자가 과학도 뭐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갖춘 것도 아니고 마치 중세나 그 이전에 그 고대의 서사나 또는 주술 신앙처럼 일종의 예계 비록 일종의 하나의 그 예계 불가다 또 다른 이야기 불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학 기술을 탈신화하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학 기술 낙관주의는 어떤 면에서 일종의 우리가 또 주술신앙이나 내러티브 이상한 내러티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탈신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사회 시스템에 안 받쳐진 상황에서 너무 과학기술 낙관주의 서사에 함몰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낙관주의 일종의 좀 잘못된 얘기고 탈신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짜카에르리나 하이데거가 과학기술 이제 약간 비관주의잖아요. 근데 하이데거 생각을 좀 우리가 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이데거가 이 과학기술이 사실은 가치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를 비인간화시키고 닥달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뭐냐 하면은 과학기술이 아니고 우리 삶의 깊은 어떤 것들을 탈은폐시키는 예술적 진리 경험이 근원적인 진리 경험이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으로 이끈다 했는데 사실 그 하이데거 말이 꼭 맞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저는 좀 중국이 그 뭐냐 하면은 예술을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제 중화몽의 서사 이런 걸 가지고 예술을 이제 가두고 검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뭔가 다양한 서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예술을 자유롭게 할 때 예술이 중국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술적 진리 경험이 중국을 좀 더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근데 이제 중국 과학 기술이 이상한 좀 편협한 중국몽의 서사에 갇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컨대 이제 뭐 중 감독 많지만 장이모 감독 있잖아요. 장이모 감독이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작품들이 있죠. 뭐 옛날에 기억이 안 나네. 국두라든지 뭐 옛날에 작품 좋은 작품 많았는데 후기에 와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이제 항화나 이제 영웅이죠. 근데 그게 이제 중앙몽,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꿈을 또 과거로 돌아가지고 막 그 수없이 많은 그 스펙터클한 그런 사람들이 막 화살 막 죽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은 대단했다. 그런 어떤 그런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대단한 과거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중앙몽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 장이모가 또 2008년도에 중국 올림픽에 올림픽이 뭐죠? 북경 올림픽에서 이제 또 개폐식 감독하면서 또 중앙몽을 막 그게 많이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중화 국가주의, 그러니까 중화몽의 이 하나의 어떤 그 폐쇄적인 이 거대 서산, 거대 내러티브 안에 중국 과학 기술이 사실은 뭐냐면 도구적 있음과 도구적 합리성으로 부여할 뿐만 아니고 또 뭐냐면은 중국 예술이 있잖아요. 그런 중화몽의 서사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인민들의 경험과 체험들을 부조리한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중국 영화 이런 것들이 중국 문화가 경색되고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류는 이제 국가주의 서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999년도에 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할리우드 제국주의의 그런 이제 쥐락이네요. 쥐락이 영화 이런 것 이제 이제 공격 속에서 이제 쉬리 같은 것이 이제 국가 민족주의 성격 가지고 한국도 블록버스터로 이렇게 출한 또 한류가 약간 민족주의 성향이 있지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가주의가 아니고 하나의 웨이브고 우리는 사실은 좀 탈식민지 지각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와 다중 접속하는 그런
혼종성은 좀 문화 미학이랄까, 히브리스 문화 미학이랄까, 이런 게 좀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도 그좀 다양한 얘기를 듣고 혼종성의 미학이랄까, 다른 여러 나라 검열하지 말고 다중 접속하면서 연결망 속에서 유튜브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화 미학을 가야지 좀 더 중국 문화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과학기술도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이 너무 이제 마치 제3세계가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역량 약하고 경제적 힘 약한 권위주의 대처하는데 너무 권위주의 대처하고 심지어 전체주의 대처하고 그 대처 과정에서 모든 문화를 억압하고 과학기술도 거대한 중국몽의 서사 안에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중국은 너무 설국열차에 갇혀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사실은 남국민수와 같은 이제 좀 혁명과학이랄까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그런 과학자들 많이 나타나고 새로운 어떤 그 시선을 가진 작가들이 그 예술 감독들로 많이 좀 원래 있었지만 억압당했는데 좀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중국의 정말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때 또 중국의 사실은 또 이 환경 문제 또 생태 문제 또 탈정상각지 위험 사회 이런 문제들도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또 GMO라든지 또 방사성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민주적인 의사소통 가운데서 하버마스 말하는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의 의사소통 가운데서 대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구 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트럼프도 참 잘 못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유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참 중국이 뭐 그런 부분도 할 얘기 맞죠. 중국이 굉장히 뭔가 새로운 서사를 써야 된다. 설국열차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중국몽 서사로 과학기술과 예술을 억압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느낌. 그래야지 중국이 진정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세계를 정말 중국이 아름답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 느낌을 그냥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나누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